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톡톡 인문학 진행을 맡은 이종숙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자와의 만남을 통한 책 소개, 영화와 그림책 소개와 함께 인문학적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과의 이야기로 공감하면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올겨울이 유난히도 더 추웠던 만큼 오는 봄이 무척 반갑습니다. 김종혜 시인의 시 그대 앞에 봄이 있다라는 시의 일부인데요.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 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계절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봄이 오기를 바라보면서 노래와 함께 봄을 느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로이킴이 부릅니다. 봄, 봄, 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말할 거예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오늘의 톡톡 인문학은 저자와 책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저자의 삶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즘 책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사는 엄마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 저자와의 시간에는 독서를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 엄마 독서의 저자 장은숙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 엄마만 알고 있는 비밀의 엄마 독서 저자 장은숙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키움 교육 컨설팅의 대표이자 대학 겸임 교수로서 활동 중이기도 하고 공기업 면접관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연극 배우입니다. 네, 연극 배우이기도 한 우리 장은숙 작가님은 사실 제가 참 좋아하고 그 열정과 노력을 담고 싶은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첫 방송인데 작가님의 그 좋은 기운을 가지고 몰고 오실 것 같아서 저희 프로그램이 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저자로 연극인으로 또 칼럼니스트로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계신 우리 작가님을 오늘은 저자의 입장에서 함께하고자 하는데요. 장은숙 작가님의 책 1% 엄마만 알고 있는 비밀의 엄마 독서 쓰시게 된 계기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정말 감사드려요. 이 책은 한 3년 전에 썼고 그때 나이는 제가 엄마가 된 지 22년째였다면 올해로서는 엄마가 된 지 25년. 엄마 나이가 25살이네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만큼 엄마로서 저도 성장했던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요즘 엄마들은 육아를 함께 고민할 멘토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로서의 삶이 예전의 엄마들보다 조금 더 많이 혼란스럽고 힘든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저도 그랬어요. 게다가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하루 종일 모든 에너지를 아이한테 쓰는데 다 쏟다 보면은 안타깝게도 엄마 본인의 삶을 완전히 놓쳐버릴 때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면은 엄마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 자존감도 낮아지고 현재 내가 뭐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신에 대한 기대감도 낮춰집니다. 그래서 이런 엄마들을 위해 쓴 게 엄마 독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들 좋은 부모가 되고는 싶은데 엄마 역할이 처음이다 보니까 정작 방법을 몰라서 서툴고 어설프기만 하다가 아이가 다 크고 나면 그 시기 그랬어야 되는데 라고 안타까워할 때도 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조금은 선배 엄마로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요. 누군가 나한테 그런 멘토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엄마 마음은 엄마가 알죠. 그래서 아이를 키워본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물론 보람도 있죠. 아이를 키우지 않은 분과 비교했을 때 아이가 주는 그런 행복감 그런 것도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육아 우울증, 산후 우울증까지 이제 걸리다 보니까 제 삶에 대한 어떤 무가치함, 나라는 존재, 그래서 우울증, 자살까지 고민했던 어떻게 보면 좀 철었던 시절의 엄마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됩니다. 그대 스스로를 경영하라라는 지금은 고인이 된 구본영 작가님의 책을 만나고 그 책을 통해서 씨앗이 되어 육아 우울증에 빠져있던 저를 조금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줬고 그걸 경험을 바탕으로 엄마들에게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은 덜어주고 싶다라는 이유로 엄마 독서를 또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네. 네, 그러면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엄마 독서 책은요, 전체 7장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만나서 제 삶이 변화됐던 것을 엄마들에게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 제 삶이 변화된 과정과 함께 엄마라서 힘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엄마라서 강점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들, 그걸 통해 엄마 스펙을 당당히 이용해서 내 자존감을 높이라는 말을 이 책 전반적으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서를 통한 자녀 교육의 효과, 부부 사이에서의 변화,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 갖고 많은 이로운 점들이 있어요. 그런 독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들 연초에는 이런 결심을 하죠. 책 읽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살 빼기. 네. 영어 공부. 네, 근데 하다 보면은 다들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독서를 하기보다는 독서 환경을 좀 더 디자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독서와 나의 삶을 연결시켜서 삶을 실천하는 방법.
행동으로 이어지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 부록에는요, 독서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양식 그리고 추천 독서 리스트가 실려져 있습니다. 네. 정말 독서에 대한 다양한 주제별로 유익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요. 우선 엄마의 자존감과 독서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엄마 자존감. 저도 그러니까 엄마로서 처음에 자존감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린 부분도 있지만 네. 사실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들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린 그걸 놓쳐요, 사실은요. 자,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엄마들 다들 들어보시면요. 아니면 예비 엄마들도요.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뱃속에 있는 아이들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죠. 배멀미보다 더 심한 입덧. 냉장고 근처에만 가도 막 울렁거리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몸무게가 엄청나게 이렇게 주는 현상, 그리고 음식도 못 하고요. 옆으로 누워도 바로 누워도 밤잠을 설치고요. 만삭일 때 되게 힘들죠 또. 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날 때 물론 그때 산후통부터 시작해서 그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아이가 성장할 때 옹알이 배밀이 단계, 걸음마, 그 첫말 뗄 때 엄마, 아빠 이 말 할 때 우리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얻었을 맞습니다. 것 같은 그쵸? 네. 그런 기쁨, 행복감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엄마도 함께 성장하고 그 경험들. 근데 또 아마 여기 사춘기 아이들을 갖고 계신 엄마들 있으실 거예요. 너무 힘들죠. 사춘기 아이들의 그 예측 불가의 행동들. 감정 변화. 근데 이거는요, 엄마만이 품을 수 있는 경험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엄마의 스펙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이거는 어떤 누구도 가질 수가 없어요. 엄마만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엄마가 된다는 건 단단히 나를 벗고 남을 진정으로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엄마의 스펙이 바탕이 된 독서로 내가 만약에 책을 읽게 된다면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폭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아이디어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그래서 조금씩 내 안에 알미 채워지고 그리고 엄마로서 움츠렸던 자아가 조금씩 싹 틔울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책 속에 몰입되는 엄마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 있는 독서를 통해서 몰입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고요. 독서를 통해서 몰입을 하면 할수록 엄마 자신감은 상승하게 됩니다. 네. 즉, 나 스스로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용기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엄마는 책을 읽음으로써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다. 그래서 엄마의 자존감과 독서는 서로 상호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낳고 키우고 또 집안일과 때론 직장일까지 슈퍼우먼 같은 우리나라 엄마들이 그 경험들을 하나의 스펙으로 당당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더해져서 독서를 통해 알아가는 기쁨을 느낀다면 자존감이 배가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이쯤에서 장은숙 작가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입니다.
TV에서 격정적인 탱고 춤을 선보일 때 듣던 음악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과 우리 장은숙 작가님이 무척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탱고도 추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네, 탱고 팔방미인이시군요. 예상했습니다. 책으로 돌아가서 독서에도 최적의 환경이 디자인되어야 된다고 쓰신 걸 읽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작정 덤벼들고 책을 읽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최적의 환경이라는 게 나눠보면요. 공간, 시간, 리딩, 실천, 디자인을 하라. 라고 저는 좀 요약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고요. 공간의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책을 읽으실 때 나만의 책 읽는 공간을 마련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요. 누군가는 이럴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서재가 없는데요. 그런 데서 하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나만의 공간이라는 건 식탁일 수도 있어요. 식탁에서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는 거죠. 네. 또는 밥상 하나를 갖다 놓고 그 공간만큼은 나만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는 책을 당연하게 꺼내서 읽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공간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시간과도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 디자인을 이야기할게요. 네. 나만의 독서 시간을 마련하는 건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사실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엄마는 오로지 아이한테 몰입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독서를 하겠다라는 것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어떤 의지와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를 잠들고 나서 나는 이 시간만큼은 독서를 할 거야라는 어떤 결심을 하신다면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투리 시간 이용하는 거예요. 장소 이동, 차를 타고 이동할 때 특히나 뭐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는요. 늘 책을 갖고 다니십시오. 그다음에 리딩 디자인인데요. 리딩 디자인은 양질 전환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한다면 물이 끓는 원리 아시죠? 네. 보면 물은 액체예요. 근데 계속 열을 가하다 보면 그 속성이 아예 바뀌어서 기체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지속되는 양의 증가가 결국은 질적인 변화를 전환시킨다라는 어떤 양질 전환의 법칙인데요. 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처음에는 양으로 승부를 우선은 하시라는 거. 그리고 나서 질적인 전환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그다음에 목적이 이끄는 그런 책. 그러니까 내가 주제별로 또는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은 양의 책을 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젤라 더크워스의 책 그릿이라는 그 책에도 보면은요. 네, 저도 사고 못 읽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냥 메모리 잠깐 핵심. 네. 그 꾸준한 근성과 노력이 결국은 재능을 뛰어넘는다라고 메시지를 줘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네. 영화에 보면 밀정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네. 그러면 그 독립군 대장 역을 맡았던 이병헌 되게 멋있었죠. 네. 그 말에 나중에 그런 말을 해요. 전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우리는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실패가 쌓이고 우리는 그 실패들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특히 독서가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당장 어떠한 결실도 보이지 않더라도 네. 꾸준히 책을 읽고 지속하고 실패해도 또 절망을 딛고 한 겹 시간이 모이다 보면은요. 예전과는 조금은 다른 나를 만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책 읽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나의 삶과 연결을 시키는 걸 저는 실천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내 삶에 조금씩 적용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책을 읽고 책을 딱 덮어버리는 순간 그건 그냥 재밌다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책을 읽고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실천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가 네. 저도 이제 실패했던 경험의 사례인데요. 제가 게리 체프먼의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아마 자녀들에게 사랑을 더 잘 전하는 방법과 좋은 부모가 되는 길에 대한 책인데요. 사람마다 사랑을 원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누구는 스킨십, 또 나에게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또 선물 주는 거,
봉사 이렇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했을 때 사랑의 방법이 다 다른데 그 표현하는 언어도 다르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스킨십을 참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우리 아들이 문을 쾅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와우.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근데 또 기분도 나빴어요. 이 녀석이 들어왔는데 인사를 안 해? 네.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이제 문을 열고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이때 현명한 부모라면 잠깐 아이에게 시간을 줬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했기 때문에 계속 묻는 거죠. 무슨 일 있어? 그래야 내가 엄마가 해결해 주거나 들어줄 수 있잖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덥석 안아줬어요. 근데 아이는 그때 원하지 않았던 거죠. 스킨십을요. 그렇죠? 근데 엄마는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아이가 원치 않은 스킨십을 한 거고요. 네. 아이가 그래요. 혼자 있고 싶다는데 왜 그래? 내가 애기야? 라고 소리를 꽥 지르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소리를 질렀고 저는 상처를 받고 평소 하지 않은 행동. 그 순간 저는 이제 엄마로서 되게 무안하고 민망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아 맞다. 사랑의 언어. 각자 다른데 내가 그걸 캐치를 또 안 했고 내가 실천을 안 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의 입장에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덧붙여서 나의 감정을 나 전달법으로 전해주기도 하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실천 하시라는 말입니다. 전조차도 책을 읽고 네,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을 네.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한동안 이 책 읽고 실천하면서 생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 패턴이 깨지고 또 다시 맞아요. 책을 보면서 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네. 습관이 자리 잡기까지 참 힘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액체가 끓다가 기체가 되는 순간까지 가는 게 힘들어서 다들 끓기만 하다가 식어버리는 네, 그런 경험들 많이 하는데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요즘 엄마들을 위해서 좋은 독서 습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독서 근육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육이라는 게 우리 다이어트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살 뺄 때 무조건 살 빼면은 요요 현상 와서 더 많은 살이 찌죠. 맞아요. 네. 독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욕심으로 막 덤벼 드세요. 근데 어떤 체계 없이 독서를 하다 보면은 쉽게 혼자 포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습관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단 몇 장만이라도 네.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의 공간 내서 책 읽기를 목표로 세우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책을 늘 갖고 다니는 습관을 갖는 거. 그러니까 작은 책이라도요. 네네. 좀 가벼운 책들 갖고 다니면 그 자투리 시간에 책을 읽게 되고요. 네. 그렇게 성취를 하다 보면은 계속 책 읽는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했듯이 공간, 시간 공간이요. 만드는 네. 거, 습관. 그리고 스스로 안 되면요. 제가 강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 모임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내 시간과 돈을 들여 독서를 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즐거움도 얻고요. 책을 통해서.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SNS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네. 노트에다가 간단하게 나의 생각을 한 줄 정도 쓰는 거 처음에 또는 SNS에 한 줄 정도 내가 책 읽는 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요. 거짓말쟁이가 안 되는 거죠. 나 책 실천하게 읽는다라고 되니까. 네. 선언하고 네. 그리고 한 줄씩 나의 감상평을 옮기는 거죠.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독서 모임 참가하는 거.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네. 되게 좋죠? 예, 독서는 얼마든지 혼자서 가능해요. 사실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혼자 사색하고 고민하고 책 속의 저자도 만나고 그리고 질문하고 답도 나오고요. 네. 근데 나와 다른 사람과 독서를 하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 강추를 하는데 네.
독서에 대한 어떤 사유와 의견을 듣는 것도 상당히 자극이 되거든요. 저는 일명 이거를 귀동냥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책을 강제성 있게 책을 네.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얘기하고 싶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열심히 책을 읽어도 잊어버리는데 못하러 독서해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책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거든요. 내 삶을 변화하고 네. 지혜를 얻기 위해. 그래서 책을 읽는 과정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혜라는 게 만들어지고 지식이 내 걸로 되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거는 만들어지는 동안에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도 버리죠. 사실 네. 잊어버려요. 맞아요. 책님 다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근데 그 가치는 여전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야기할 때 책을 읽는 건 낭비가 아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유명한 그 학문의 즐거움이란 책 혹시 읽으셨나요? 못 읽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히로나카 헤이스케라는 그 학문의 즐거움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이요. 네. 그분은 이제 필드상,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것을 수상한 사람인데요. 네. 많이 배우고 많이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다시 많이 배워라. 결국 그 과정에서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네.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잊어버리고 또다시 많이 배우는 과정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말이 제게도 무척 큰 힘이 됩니다. 책 한 권의 줄이 까맣게 쳐져 있는데도 읽은 기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다시 읽고 배우기를 시작해 보자는 의미에서 김동률의 출발 듣고 가겠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나는 가끔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저만의 공간을 위해서 베란다에 서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와. 네, 보기만 해도 뿌듯한데 요즘 추워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책에 쓰여진 대로 저도 독서 모임에 참가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가님 이력이 또 무척 화려하신데요. 연구원의 대학 강사, 작가, 연극 배우, 단체 대표, 이력이 정말 화려하십니다. 연극 배우라는 타이틀이 무척 놀라운데요. 게다가 또 프로 연극 배우로 주연으로 출연하신 작품이 2018년 대한민국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셨고 러시아 초청 공연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연극 배우가 되신 계기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훅 들어오시네요. 연극 배우가 된 계기는요. 제가 30대 초반 연구원으로 다니다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당장 내일 죽으면 내가 어떤 후회를 할까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걸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못했네. 그럼 내가 진짜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연극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연극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설레임, 뿌듯함, 행복감 그걸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라는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당장 검색을 해봤어요. 대전 지역에 어떤 극단이 있지? 근데 저는 그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을 네. 때여서 아마추어 극단을 찾아보다 보니까 일탈이라는 극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연락을 했고 또 우연찮게 그 다음날 배우 리허설을 하고 있대요. 작품 네. 이제 또 올라갈 거여서 가서 리허설 받고 공연에 참가하게 됐고요.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저희 연극을 또 전반적으로 연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도와주시던 선생님, 네. 프로 연출 선생님이 연극하는 걸 보시더니 그럼 프로 극단에 와서 한번 같이 함께 할 생각은 없냐라고 와. 이렇게 제안을 주셔갖고요. 네. 그때 본격적으로 연극 배우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재적인 그런 재능이 있으셨네요. 네. 사실 연극인으로서의 장은숙님으로 다시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만큼 연극에 관한 얘기도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독서가 계기가 돼서 네. 연극인의 자리까지 오셨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연극에 관한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공연예술 이야기라는 책까지 최근 펴내셨어요. 어떤 네. 책인지 네, 그 계기와 책에 관한 이야기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할 수 있는 시간 네. 주셔서요. 제가 따끈따끈한 책을 또 냈습니다. 무대 감독과 배우가 전하는 공연 예술 이야기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공연 예술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공연 예술에 입문한 예비 예술가들에게 조금이라도 공연 예술의 즐거움을 맛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정리된 책이고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네. 빅터 플랭클 박사님이 계신데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죽다 살아나신 분이시죠. 네. 그 책은 뭐 많이들 아실 네. 거예요. 근데 그 책 내용 중에 아주 일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용소에서 수감하신 분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감자 하나를 바치면서 몰래 막사에서 시를 읽고 연극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근데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도 그 목숨을 걸고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가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이런 예술 활동을 하려고 하는가. 당장 수용소에서 내일 당장 독가스로 죽을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답은 뭐냐면요. 예술은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책을 펴낸 이유가요. 제가 연극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연 예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인간의 희노애락이 이런 감정과 이런 우리의 삶이 정말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네. 이 예술을 대중들이 또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쉽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책들이 다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로 쓰게 됐습니다. 네,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네네. 제가 보기에도 쉽게 읽히는 공연예술 이야기였습니다. 장은숙 저자님의 연극을 보면 이 여리여리해 보이는 외모와는 또 대조적으로 연극이 시작되는 순간
이 눈빛에서 레이저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여러 사람으로 살아보는 작가님이 대단하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한데요. 정말 열정적으로 사시는 모습에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작가님의 삶의 모습인데요. 잠시 장은숙 작가님 애창곡 하나 듣고 가시겠습니다. 임재범의 비상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은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보이며 날고 싶어.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건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은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보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뎌낼 그 힘이 되는 거야. 힘겨웠던 방황. 작가님 어디까지 비상하실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네. 가족을 위해 무조건 희생만 하다가 나를 잃어가는 엄마의 모습보다는 자신을 돌볼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엄마의 모습이 요구되는 요즘입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엄마로서의 삶에 내가 없음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좀 더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나 혹은 행복하고 싶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바로 독서를 시작해 보세요. 육아 우울증에 빠진 전업주부였던 저자가 한 권의 책이 계기가 되고 꾸준한 독서로 교육학 박사로 수석 연극인으로 칼럼니스트로 변화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독서가 전혀 다른 삶을 열어줄 씨앗이 되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독서를 통해 자신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연극하시는 장은숙 작가님 모시고 엄마 독서라는 책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장은숙 작가님도 책을 읽고 그 책 내용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요. 책을 읽는 목적이 결국은 나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야겠다라는 결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독서를 선택한 만큼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독서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말과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유목적 독서를 말하며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자유롭게 읽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끝까지 보기도 하지만 목적에 따라서는 같은 주제의 여러 권의 책을 읽는다는 거죠. 따라서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야 말겠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책 읽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독서의 즐거움을 더욱 느낄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어떤 책은 완독을 하고도 2번, 3번 읽고 또 정리가 필요한 책도 있지만 완독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자의 메시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 바로 목차죠. 목차를 보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나 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을 먼저 읽고 나머지를 읽는 걸 권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자가 한 말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엄마들이여. 의무감으로 책을 읽기보다는 삶의 목적을 위한 책으로 조금은 자유롭게 또 더 적극적으로 책을 읽자. 세상엔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좀 더 자유롭게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읽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또 책을 빌리기보다 직접 사서 책의 밑줄을 긋거나 별표,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내 책을 내 것으로 만들라고 하죠.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의하면 인간은 학습한 후에 20분이 지나면 58%만 기억하고 또 한 달이 지나면 21%만 기억한다고 하니까 학습한 걸 기억하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구나라는 걸 다시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책은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레벨이 달라지고 또 읽고 생각해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저자에게 질문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느낀 사유와 감동을 또 글로 써보기를 권합니다. 나가서는 이 독서를 나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라는 거죠. 독서 습관을 갖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SNS를 활용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독서를 삶에 실천하는데 좋은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또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두거나 내 아이나 친구 혹은 가족에게 책 내용을 설명해주는 방법도 좋다라고 합니다. SNS에 글을 올린다면 누군가에게 공개된다라는 생각에 약간의 부담감이 될 수 있지만 좀 더 생각을 정리해서 올린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독서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책을 읽고 그 생각을 정리한 것들을 독서 모임을 통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들음으로써 다른 부분의 생각을 배우게 되고 또 나와 다른 각양각색의 의견을 나누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독서 모임을 통해 일종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죠. 우리나라에도 생각보다 지역별로 아주 많은 독서 모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역마다 학교마다 또 회사마다 독서 모임이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에서 독서 모임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키워드 검색이나 친구, 지인 등을 통해서
내 상황이나 취향에 맞는 독서 모임을 맞춤으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장은숙 작가와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렇게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책의 마지막 뒷부분에는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엄마를 위한 책의 종류들과 함께 각각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알려줍니다. 또 부록으로는 독서, 생각정리 노트, 그리고 주별 실천표 등이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양식들이 있습니다. 변화를 꿈꾸는 엄마를 위한 추천도서 50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의 한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책과 사랑에 빠지는 일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삶을 위해 떠나는 적극적인 행동인 것이다. 또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한 인간이 평생 경험할 수 있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며 내 삶의 한 귀퉁이에서 현재, 과거,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이다. 즉,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필수이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은 여유 있을 때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실천을 위한 또 목적이 있는 적극적인 책 읽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부터 그런 책 읽기의 첫날이 되어보는 거죠. 그리고 톡톡 인문학도 오늘부터 1일입니다. K-윌이 부릅니다. 오늘부터 1일. 오늘 너 하니 너 지금 바쁘니 별일 없으면 오늘 나랑 만나줄래 할 말이 있어 뭐 별 얘기는 아닌데 난 너를 좋아하나 봐 이런 말 나도 처음이야 You're my lady You're my baby 정말 나 장난 아냐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 거 해줄래 baby 못생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내가 뭘 어떡하면 넌 내 맘 알겠니 너만 생각하면 미치겠어 아주 잘생기진 않았는데 내가 웃을 땐 좀 괜찮은 것 같아 웬만한 남자보다 내가 더 잘할게 My love 너를 사랑해 두 눈을 감고 하나 둘 셋을 셋두 눈을 뜨고 보이는 걸 얘기해봐 잘 안 보이니 네 남자가 안 보이니 우리 오늘부터 1일 이런 말 나도 처음이야 You're my lady You're my baby 정말 나 장난 아냐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 거 해줘
올해 들면서 새롭게 세우신 계획들이 작심삼일이 되진 않으셨나요? 작심삼일이지만 그 시도를 멈추지만 않는다면 하고자 하는 일이 꼭 이루어지실 거라 믿습니다. 힘내시고 다시 시작해보는 겁니다. 소녀시대의 힘내 들으시면서 이종숙의 톡톡 인문학 인사드리겠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지.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사랑한다고 말해줄래. 짙은 날 감싸고 함께 웃어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하늘은 저리도 파란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로 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지.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I like just the way you are. You set me free. Set me free my boy.